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날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은 소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 역시 사실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항도 결코 잊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어제 330달러대로 이제 마감을 했죠. 어떤 분들께서는 테슬라가 이제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345달러까지 갔다가 이렇게 고꾸라진 걸 보면은 이제는 좀 매수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약해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제도 새벽까지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혈투를 또 관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결국은 테슬라가 호가창에서의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힘들다 싶었을 때 이제 내려왔거든요, 큰 폭으로. 근데 어제는 그래도 32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테슬라가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좀 버티고 있는구나. 그리고 300달러 언저리까지 가기는 생각보다 포모가 여전히 좀 출제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내가 매수에 좋은 기회를 삼아야지 하는 그 수요 역시도 많구나 하는 것을,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 호가창을 새벽까지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좀 오히려 조금 긍정적이네,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가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론이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되면서 그가 정치가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뜻은 기존에 해왔던 일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뜻인데,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에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왜냐?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죠, 백악관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도 지금 인수위원회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미팅 자리에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물리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일론이 만약에 스페이스X와 특히 테슬라에 자신이 없으면 이 회사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그 정도로 테슬라가 시스템적으로 엉망인 회사라고 한다면 절대 정보효율위원회든 뭐든 정부의 요직에 수장 자리를 맡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이 3년 전에 한 법정이었나요? 그가 진술할 기회가 있었을 때 테슬라는 이미 3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테슬라는 잘 돌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테슬라가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일론 당신이 테슬라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테슬라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수치심까지 올 정도로. 왜냐? 아마 팀장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나 특히 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매우 몸을감을 주는 것이고, 그 팀장이나 CEO가 무능력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자신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느냐,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테슬라에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론은 테슬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효율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기꺼이 수락을 한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론이 테슬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들 수 없습니다.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일론이 지금 52살의 나이에 조금씩 CEO의 자리를 물러나는 그 그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효율비의 수장이 되고 난 뒤에 더더욱 그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톰주라는 실질적인 테슬라의 이제 2인자죠. 그러니까 아주 걸출한 지금 경영인을 또 계속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오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그가 마치 조커 역할처럼 하면서 계속 투입이 됐었죠. 그만큼 아주 뛰어난 미래의 차세대 CEO 주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CEO 자리를 이제 내가 내려놓을 그 준비를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효율위원회 수장 자리를 보면서 느꼈었고, 그리고 톰주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이자 이미 중국 리스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이 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정점인 이 친구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테슬라의 CEO 자리에서 내려놔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더구나 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뭐 펜실베니아부터 해서 유세 현장에 들어갔었고,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아마 테슬라의 경영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을 거예요.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3분기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론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일론 머스크만의 회사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스페이스X조차도 스타쉽 5차 발사가 있고 뭐 젓가락 같은 게 이제 로켓이 발사되고 난 뒤에 다시 안착을 하는 놀라운 그 착륙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일론 머스크는 그 기지센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지센터에 있지도 않았어요. 자, 그 뜻은 이번에 5차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역시도 일론이 주도했다기보다는 그 밑에 수많은 천재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오랫동안 CEO 자리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겠지만은, 그것은 우리만의 바람일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경영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고, 물론 그 뒤에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번처럼 내가 테슬라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테슬라의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테슬라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이번에 정치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2021년 2, 4분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테슬라가 궤도에 올라가 있고 밑에 저보다 더 뛰어난 고위 임원진들이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리뷰부터 해서 Q&A를 더 잘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해서 결국 그 뒤에 다시 계속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2024년 4, 4분기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가 일론이 가이던스에 참석을 하는 마지막 가이던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가 효율위원회 수장이 돼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있는 날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가이던스를 앞으로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다. 일론이 가이던스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론이 이제 CEO 자리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신호를 제가 받았던 게, 제가 4년 반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4년 반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었던 미래 사업 중에서 그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진행하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아마 4년 반 전에도 내가 로보택시 사업, FSD 사업, 옵티머스 사업, 에너지 사업, 슈퍼차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전기차 매출 사업, 보험 사업 등 요 정도, 물론 이 일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신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이라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신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어느 정도 자신이 테슬라 CEO 자리에서,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계속 벌이면은 그 이후에 후계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나름 일론 머스크가 10년, 20년 플랜을 가지고 미리 그 전에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조금 의외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자리를 조금은 빨리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테슬라의 경영에 앞으로 4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드네라는 조금 아쉬움과 우려도 있으시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없이도 정말 잘해낼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회사가 되어 있네. 모든 것이 아주 미래 사업을 위해서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치 자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구나. 그렇지, 나는 일론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테슬라 투자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테슬라 투자자분들께 하나의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